2010년 5월 26일, 처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벌써 8번째.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서정민 씨는 시간강사의 처우와 상황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분향소가 조선대학교 내에 설치되었지만 분향소에 눈길을 주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0월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강사법의 개정 전 시간 강사의 시급은 평균 4에서 5만 원으로 연봉이 평균에 한참 못 미쳐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 한 학기마다 이루어지는 재계약은 시간 강사들에게 고용 불안정의 공포를 주기도 했는데요. 2010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 강사법 위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시간 강사 중 약 30%를 기간제 교수로 뽑는 이 방법은 30%의 강사들에게 1년에서 5년까지의 계약 기간, 그리고 더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해보면 남은 70% 시간 강사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은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때문에 2013년 말 시행을 얼마 앞두지 않고 또다시 2년 더 유예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사와 학교, 정부는 끊임없이 논쟁 중이며 심지어 강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시간 강사법을 둘러싼 이 주체들의 대립, 이 모습, 뭔가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학교의 주체, 바로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시간 강사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시간 강사법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저도 처음 이번에 들어봤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더 좋은 질의 수업을 들을 거란 보장도 없고 고용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수와 강사 사이에 괴리감이 더 들 것 같아서 그게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절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강사님께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도 강사님 사무실이 따로 없어서 찾아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핸드폰이나 메일로 급하게 연락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이제 탑 30% 정도 되는 분들을 저희가 뽑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유능하신 분들로 뽑을 테니까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간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강의 배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습의 질,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법안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안을 알고 있더라도 이것이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듯 했습니다. 서울 소재 3개 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시간 강사법을 들어본 적 없는 학생이 73.9%였으며 강사법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가 52.5%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부족한 관심. 과연 시간 강사법과 학생은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이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제3자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시간 강사나 뭐 정교사나 뭐 이런 건 사실 나한테 큰 관심으로 와닿진 않을 것 같아. 내 목표는 취업이니까 나는 학점만 잘 받으면 돼. 아니면은 나는 뭐 나중에 뭐 어디 유학 갔다 와서 뭐 이런 패기 더 중요해. 혹은 뭐 나는 뭐 토익이 더 중요해. 이렇게 이런 그 어떤 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가 물론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다 바쁘더라고요. 그렇죠. 보시면 대학생들이 바쁜 것 같아요. 이런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작은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철학과 다니고 있고요. 4학년인 강태경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간 강사, 고려대학교의 시간 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대책회의에서 연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에서 텐트 농성 중인 학생 강태경 씨. 태경 씨는 대학 강사 교원 지위 확보를 위해 5년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이신 김동애, 김영곤 교수님과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곤 선생님과 김동혜 선생님의 되게 핵심적인 주장은 강사의 교원으로서의 지위예요. 교원으로서의 지위라는 것이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받을 때 좀 더 강사가 다른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좀 더 대등하게, 완전히 대등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지위를 얻을 필요가 있고,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면서 생기는 어떤 안정적인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더 좋은 수업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러한 움직임은 성균관 대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프로젝트류의 그 기획을 맡았고 지금도 그 대장으로 있는 서재현이라고 합니다. 성균관대 학생 서재현 씨는 학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성균관대 유승원 박사님의 복직과 시간 강사 제도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의 해결 촉구를 위해 단체 프로젝트류를 만들어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류는 성균관대 내에서 지금 학교 문제로 발생한 유승환 박사님의 부당 해고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 상황을 인지하도록 캠페인 같은 활동을 하고, 또 다른 비정규직 강사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비록 소수지만 관심의 움직임을 보이는 이 학생들. 이들이 생각하는 강사법과 학생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생계가 보통 어렵기 때문에 수업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사실 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수업의 한 3배 정도를 더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와야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법원에서 이제 노동 시간을 3배 정도로 쳐서 계산을 하거든요. 수업이 많아지면 사람 몸이 한정돼 있으니까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적죠. 선생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극도로 줄어들게 돼버리는데 거의 선생님들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이유는 사실 지금 강사나 다른 심지어는 교수들도 해야 될 일들 부과하는 건 엄청 많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도 강사들은 더 많이 해야지만 먹고 사는 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안 따라주면 수업의 질은 훨씬 더 떨어지고 학생들은 더욱더 선생님을 만나보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 시간 강사분들의 연구실을 찾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들의 연구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배낭을 짊어지시고 이곳저곳 다른 학교를 옮겨가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 하나 시원하게 풀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공부해야 될 것을 탐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께 질문을 드린단 말입니까? 자연스럽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간강사법과 제도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출신의 학우를 만나보았습니다. 한때 14,000여 명의 학생들을 대표하던 그는 이 법안이 시간강사에게도 학생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간강사법이 개정되면은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의 어떤 학습에 있어서. 강사분들이 대량 해고를 당하게 되면 강의 수가 줄어들고, 그럼 한 과목당 수강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형 강의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강사분들이 이제 새 과목을 의무로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빠지고, 또는 그 수업 이후에 전후 학교에 있을 시간이 많이 없으시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그 강사분과 함께 토론을 한다거나 더
더 배운다거나 보충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찾아갈 수 없는 교수실, 풀 수 없는 궁금증, 1대 50의 대형 강의. 이것이 학생들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시간 강사 제도와 강사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실제 시간 강사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았습니다. 학생은 학교의 좀 주인이고 또 학생으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학습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또 좋은 교육 여건 속에서 뭔가 대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의견들을 학교 당국에 전달도 하고 학교 당국의 압박에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습니다. 학생들도 학생 참여의 당위성에 대해 같은 생각입니다. 강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어떤 좀 학교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져야 되는 건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대학교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 사실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수업권의 변화로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리고 참관을 하면은 벌써부터 교육위원들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업 구조를 형성하는 어떤 식으로 형성할 건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더 학생들이 좋은 수업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분들은 지금 당장 학교와의 이해관계에서 바로 이렇게 벗어나시기가 굉장히 힘든 입장이십니다. 강사법 개정에 있어서도 강사분들도 굉장히 의견 충돌이 많으신 상황인데 이 의견 충돌 가운데 물론 학생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지금 이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분들의 문제를 제기하기에 가장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소중한 등록금을 내는 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사회에 발을 디디기엔 아직 어리다고. 내 목소리를 내기엔 세상은 너무 무섭다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다면 우리의 목소리는 세상에 닿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주체가 좀 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학교 내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불만을 제기하면은 바뀝니다. 바뀌어요.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간 강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 학생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닌 줄 알았던, 그러나 내 일이었던 것. 시간 강사법은 결코 학생과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